6월 2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상당히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한 번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막 국지성으로 갑자기 확 내렸다 안 내렸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뭐 간판이 무너진다는 거, 나무니가 무너진다는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어 다니실 때 인도블록 밟고 다니실 때 좀 미끄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가장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밟지 마시고 다니시고요. 운전하실 때도 시야가 확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모두 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경우는 주로 자체가 상당히 불량 주로가 됐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모래를 보충하면서 조금은 단단한 주로가 됐다고 판단되면은 후반부 경주부터는 일단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부 경주는 조금 더 주로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래가 얼마만큼 유실되느냐에 따라서 경주가 앞에서 끝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은 1호 경마에서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9개 경주 중에 2개 경주만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입상하고 나머지의 1호 경마에서는 11개 경주 모두 다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역시 주로 파악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요 경마 9개 경주 열심히 준비했고 불량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가지고도 공략을 해보겠고 또 앞선이 싸울 수 있는 경기 편성에서는 추임말을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깨졌던 이세마 경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벌써 뭐 소문이 다 있는 마필이죠. 여기저기서 말 생긴 거 안에서도 뭐 조교사 기수들 야 엄청나게 잘생긴 마체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 5번마 에어포스원이 되겠습니다. 얘는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진짜 뭐 신마가 거의 뭐 생긴 게 거의 뭐 2등급, 1등급에 뛰는 말처럼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벌써 뭐 500kg가 넘는 등치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망사 눈가면도 신청하고 눈가면을 빼고 망사 눈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속에서 끌고 가려는 힘들 보여주었고 라스트 딱 2대만 때리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여유도 있었고요. 국내에서 3등급 배틀 캐리어의 형제 마필입니다. 필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이 뭐냐 3번마 세네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다 체크를 했는데 다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 중에 혈통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에 누가 가장 빠르냐 여기서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주행건선 때 3번마 세네파이터가 출발 자체가 약간 막히면서 출발이 약간 후미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미권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덜 팔리고 있는데 세네파이터가 선행을 가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 두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세네파이터가 선행을 가고 5번마 에어포스원이 선이 외곽에서 붙고 3선에서 따라 붙고 이런 전개가 될 것으로 봐야 돼요. 안쪽에 1번마 안양 빛의 속도하고 3번마 세네파이터가 같이 이제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홍대호 조교사 마방에서. 근데 세네파이터가 제가 봐서는 조교 때 느낌이 더 좋았고 단거리 경주 비가 온 주로 1000m의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 충분히 세네파이터가 입상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에어포스원을 놓고 3번마 세네파이터 쪽에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기본적인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현장에서 한번 추천 경주로도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곽의 9번마 글로리킨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박남성 마주의 마필입니다. 강하게 추진해가 중속에서 모래를 맞아봤고 모래 맞는 것도 괜찮고
전구가 머리를 맞으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압도적인 이리마로 팔려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정도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는 무난하게 통과를 했지만 이마필이 외사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사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글로리킨이 주행검사 때 보면 코너에서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뭐 기대는 걸 확실히 잡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행검사 때 외곽으로 기대는 걸 싹 다 잡고 나왔느냐 이게 중점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외곽으로 9번 게이트로 밀려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안쪽 게이트 뭐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요 정도 게이트에서 전개를 했다 그러면 오 머리도 마저 봤기 때문에 외곽으로 기대는 거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에 비가 와가지고 불량주로 상태예요. 근데 9번마 글로리킨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린다?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 2번마 지산 프렌드 이 마필도 팔리는데 이 마필은 뭐 내용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체중을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딱히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4번마 넷은 도르마고가 되겠습니다. A를 놓고 한번 이 경주를 추천 경주 전반부에 한번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 8조 마방에서 최용구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해서 34조 리카드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한 마필입니다. 31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뭐 구전염이 약간 발생했는데 일단 1200m 경주 편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1000m, 1200m 경주까지는 단거리 경주에서는 힘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전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장구의 변화도 좋고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레이스에서 누가 선행을 간다 따지면 3번마 메슨도르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34조 리카디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하고 나서 말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느낌 그대로가 아니에요. 확실히 이제 말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질주천하가 되겠습니다. 완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얘도 일단 가능성을 일단 보여준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가 아예 밀어서 아예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 막 맥없이 무너졌어요, 라스트. 근데 예전에 2월 16일 날, 올해 2월 16일 날 따라가는 전개 했을 때 마지막에 고우고한테 5만신 졌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보다 편성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주천하도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3번만 내선도르마와 5번만 질주천하 이 두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 한번 5번 쪽에 한번 때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4번마 왕최고를 주정방송, 헌동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으로 가는 조건이다. 무조건 말을 만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6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마무리 조교가 조금 아쉬워요. 저는 이제 월요일까지 조교를 보고 오 말을 완전히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하고 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약간 컨디션이 약간 다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4번을 놓고 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산안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번 왕철고가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컨디션이 좋다면 4번을 놓고 압축을 하겠고 만약에 4번이 마지막까지 확인이 됐을 때 오 약간 불안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다른 말을 놓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편성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주 편성인 만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복잡합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안쪽에 1번마 이클립스 럭키, 5번마 플라잉 콩코드, 여기에 4번마 온평돌이까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에 바로 팔립니다. 근데 4번마 온평돌이는 모델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 주로에서 이제 조지로 기사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스타트에 약간의 불운이 약간 있었던 마필이죠. 약간의 코너에서 주행 불안기도 보여줬던 마필이고. 근데 4번번 은평놀이가 만약에 선행을 장악했을 때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복병 마필입니다. 1200m의 적정거리이고 선행만 가면 선의 외곽 전개까지는 한번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1번마 이클립스 럭키는 지난번에 뛰었을 때 후두 편마비가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한 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두 편마비냐면요, 여기 후두 쪽에 호흡을 하는 구간이죠. 여기에 호흡이 공간은 여기가 좌측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뛰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다시 지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클립스 럭키가. 이클립스 럭키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후두 편마비 때문에 지난번에 못 뛰었던 겁니다. 좌측에 후두 편마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뭐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제 수술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병역 추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편마비가 생기면은. 근데 수술한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 2번마 스터니 월드 같은 경우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때려야 되는 마필인데 아직 뭐 7번뿐이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 자체가 앞말이기 때문에 힘쓰는 구간 좀 짧아요. 그러니까 앞말 5,500만 원 줬다면 상당히 고가로 준 마필이거든요. 5번마 플라잉 골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장초열 기수가 안쪽에 1번 보내놓고 4번 보내놓고 그 다음에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전개고, 무리하게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뭐 장초열 기수가 지난번에 타 맞기 때문에 부담량도 53.5예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뭐 바디 컨디션도 유지하는 모습이고, 11번만 사이클 클론도 이것도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호지 기수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이게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사이클 클론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왼쪽 채찍을 바로 다 잡아가지고 왼쪽 채찍을 때려가지고 안으로 기대는 걸 잡더라고요. 야, 저걸 저렇게 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안쪽으로 기대는 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그냥 딱딱딱 때려가면서 거기에 좀 카바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1번 게이트인데 이게 이제 불량주류에서 외곽에서 이제 자리 선정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는 거죠. 만약에 선두권에 치고 나가가지고 자리 선정하면 괜찮은데 1번, 4번, 5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자리 선정을 해버리면은 야, 이게 좀 깝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룬 지난번에 진짜 호지 기수가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5번마 플라잉 콩코드 요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라이언 하트는 말이 조금 마무리 조교 때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일요일날 장출 기소가 강한 조교를 해놨을 때는 말이 컨디션이 와 살아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갈수록 말이 조금씩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조교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조교까지 일시장 컨디션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4번마 임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가 임노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초반에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중간동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중하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타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의지가 없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말의 편성을 보고 한번 전개를 해봤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이 마필의 임노가 지금까지 거의 승부가 걸렸을 때, 입상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거의 3선, 4선까지, 늦어도 5선까지는 바로 따라 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초반에 중간동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그 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번 경기 8마리 단초라 경주 편성인데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요. 지난번처럼 중간 정도 추진을 해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착 올라왔기 때문에 4번마 임노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임노한테 이겼던 사마신을 이겼던 학산 다크호스. 지난번에 약 점프하면서 늦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마유왕에서 이걸 갖고 갑자기 앞에다 들이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57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산 다크호스에 뛰는 모습을 보면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많이 차면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마이안 기수가 잘 탄 게 아니라 말의 학산 다크호스가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레이팅 점수가 지금 47점이거든요. 가장 높은 레이팅 점수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4번, 5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압도적인 이런 로보마린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 김철호 기수가 6일의 정지 처분을 받았던 마필이죠. 6일. 상당히 뭐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걸음걸이를 약간 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막상 또 이런 마필들이 정지 처분을 받고 막상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 또 깨지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아요. 기승정지 처분 가지고 뭐 추입하면 경주 전개 부적절로 이렇게 처분을 받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마필들이 막상 승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타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또 깨져요. 이번에 뭐 거리가 1800m를 늘었는데 제가 봐서는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뭔가 약간 부족해.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8번마 승리공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승리공주. 이 말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얘도 또 요즘 인기거로 팔리는 마필인데 그래도 뭐 1번이 로보마린이 만약에 깨지면, 로보마린이 깨지면 이건 또 아예 또 보병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약간 터질 수 있어요. 혼합 4등급 경주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정우주 기수, 조완벨 기수 거의 맨바닥에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2번마 성실대로를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성실대로가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겠지만 성실대로는 지금까지 다리바꿈을 거의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2번마 러브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3월 23일에 한 번 다리를 바꿨지 그 다음에 경주 편성까지 지금까지 다리바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1800m의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고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무조건 선행을 가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9번마 뭐 런던 에이스, 4번마 드림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바로 따라 붙으면은 8번마 승리공주도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발을 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지금까지 추입도 충분히 통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 편성이잖아요. 안말 경주 편성. 안말 경주의 편성에서는 몸싸움을 싫어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복병권은 7번마 서부챔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앞에 가는 마필들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서부챔프가 됩니다. 서부챔프도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리를 맞으면 말이 조금 주춤되는 부분들 아예 못 올라와요. 근데 이번 경주 9마리 경주 편성이죠.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문정균이는 가끔 무빙을 잘 뜨는 기수입니다. 서울경마장에서 이 코너에서 나와가지고 무빙을 뜨는 기수는 문정균, 신영철 이 기수들 뿐이 없어요. 예전에 타봤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서부챔프도 지금까지의 능력을 보면 모리를 받고 아예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는 마필이 2번이 빠른 말이 뿐이 없어요. 근데 2번이 중속에서 끌고 가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7번 서부챔프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8마리 추천하는 경주인데 이번마 베스트전사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56.5의 부담량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마필이죠. 6살짜리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운이 한번 따라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전에 4월 6일에 입상에 성공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좀 인기 6위로 팔렸는데 근데 이번엔 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려요. 근데 이 마필이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 3번마 킹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신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최근 인기마로 팔리면서 무너지는 마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도 갑자기 또 3주 만에 빠른 추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상축이 왔는데 이번에 일단 수영 조교도 하고 워낙에 강도를 올렸어요. 근데 이 킹다이아도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게 안쪽 게이트에 선행을 갔는데 다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80m를 남겨놓고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외곽에 8번마 캡틴 타임 얘도 마찬가지로 정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600m 경주 편성에서는 매번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죠. 그렇다면 이 마필도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변화를 주고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돼요. 다들 불안한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완벽한 마필들이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복귀 내용이 떠있고 확실히 좋아져 있고 흐름 자체에 맞아서 떨어지는 마필 놓고 하면 되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 마필 이번에 확실한 변화를 주고 출전하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7경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박수홍의 두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오리온 알파가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13.3이면 CC용 기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주인데 CC용 기수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기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CC용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날 기승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봤더니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을 타고 왔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기승을 했는데 일요일날 출전을 안 해요. 조교를 했나 봐요. 조교도 없어요. 근데 월요일날 조교를 봤더니 또 조교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경주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적이 낮다고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 가서 말을 타고 오고 이제 화요일날 와서 이제 수요일날 조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리온 알파가 지금 53.5인데 이용호 기수가 타고 지금 이동화 기수가 탔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확실히 이제 승부를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CC용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동화 기수가 3번만 롱런 불패를 타기 위해서 1번만 오리온 알파를 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4번만 엑설런트 탄 이 마필도 또 팔리죠. 근데 이 엑설런트 탄도 취입 타임을 잡아야 돼요. 그쵸? 이 레이스가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을 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10번마 브라이트 한센도 빠르죠. 브라보 플레이도 빠르죠. 선행형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 편성이에요. 선행 능력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따르면은 외곽이 10번이 좀 더 빠르잖아요. 맘만 먹으면 외곽이 10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만큼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안쪽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한 발을 벌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이 중요합니다. 6번마 브라보 플레이도 58의 부담링이야. 여기는 확실하게 변화를 두고 편성 마저 마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뉴돌콩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58의 부담량 극복을 했고 드래곤 불패도 이번에 58의 부담량이고 여기 천둥호랑이도 57.5의 부담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바 드래곤 불패는 처음으로 나는 58입니다. 뉴돌콩도 58이고요. 그러면 이 마필들이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그 중에 뭐 9번마 이클립스 아너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클립스 아너가 기본적인 능력, 지난번 스포츠조선배에 출전해가지고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점핑 출전했던 에이스죠. 58의 레이팅 점수를 가지고 2등급 경주에 출전했는데 너무 인기 2위로 팔리는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이제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헤리카심 기수가 두 번의 실수는 없다고 판단돼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클립스 아너가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뭐 여기서 뭐 선이 외곽 바로 붙어도 되고 밀어서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이런 경기 편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후착고로는 엔딩 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엔딩 파이어. 엔딩 파이어가 지난번에 52, 이번에도 52입니다. 지난번에 주행을 보니까 말이 좀 아예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이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때려놨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돼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뉴들콩을 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엔딩 파이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높은 부담량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낮은 부담량에서 발걸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6번만 엔딩 파이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조금 주로적인 측면도 약간 파악을 해야 되는 경주 날입니다. 박성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의외로 편성 자체가 손쉬운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최근 뛰었던 마필들이 또다시 이렇게 좀 재조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편성은 현장에서 집중하고 컨디션 살아나오고 있고 내용 좋은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성적이 부진하면 또 완전 침울해지잖아요. 박수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